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왕 시크릿 파일 중 선조편을 소개합니다. 선조는 조선 제14대 왕입니다. 조선시대 왕 가운데 고종과 함께 무능한 왕으로 알려진 선조.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 정여립 사건과 임진왜란이 발발했고 이후 조선 사회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조는 눈치 빠른 처세가, 영리한 현실주의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부모를 여의다. 선조는 1552년 덕흥대원군 이초와 하동 부대 부인 정씨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이름은 균, 군호는 하성군이다. 덕흥군 이초는 중종의 후궁, 창비 난시 소생으로 명종보다 4살 많은 이복형이다. 균은 두 형과 누나 사이에서 비교적 다복하게 자랐다. 하지만 균이 8살이 되던 1559년 덕흥군이 병으로 죽는 바람에 아버지 없이 소년 시절을 보냈다. 그리고 불쌍하게도 어머니 정씨마저도 균이 16살이던 1567년에 생을 마감했다. 균이 부모를 모두 잃고 슬픔에 빠져있던 상황에 명종이 타계했다. 명종은 순의 세자를 잃고 왕위 계승을 위해 조카 중에 양자를 선택하고자 했는데 이 일을 매듭짓지 못하고 죽었다. 하지만 죽기 전에 미리 인순왕후 심씨에게 양자의 이름을 쓴 봉안 편지를 맡겨뒀는데 그 편지 속에 하성군, 이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비겁한 도주인가, 현명한 결단인가. 선조는 판단력이 흐리며 비겁한 왕으로 평가받는데 이는 아마도 임진왜란 때 도성을 버리고 도주한 일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 선조는 학문에 밝고 명민하며 매우 합리적인 인물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일 처리를 잘했던 그가 왜 임진왜란 당시에 도성을 버리고 도주했을까? 누구라도 이런 질문을 던질 만하다. 그런데 선조가 도성을 버리고 도주한 것이 정말 겁이 많았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만약 임진왜란 당시에 선조가 도주하지 않고 한성을 지키며 일본군과 맞섰다면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 단언컨대 선조가 한성을 고수하고 결사적으로 싸우겠다고 덤볐다면 결과는 병자호란 때의 인조처럼 되지 않았을까? 전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장수가 전장에서 물러날 때 흔히 쓰는 말이 작전상 일시 후퇴인데 당시 선조의 몽지는 작전상 도주라는 말이 적합하다. 생각 같아서야 왕이 직접 나서서 전장을 호령하며 맹렬하게 저항하는 결기를 보여야 함이 마땅할지 모르지만 만약 그러다 패전하여 선조가 포로로 잡히면 순식간에 항복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시 선조가 도성을 버리고 북쪽으로 달아난 것은 어쩌면 현명한 선택이었을지 모른다. 재주보다는 행실을 보다. 흔히 선조를 질투가 심하고 옹졸한 왕으로 알고 있다. 이는 아마 이순신을 백의종군하게 한 일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선조는 인재를 등용하면서 출신보다는 실력을 중시하고 다양한 인재를 곁에 두길 좋아했다. 그 덕분에 선조 때는 조선 역사상 인재가 가장 많았던 시기였다. 이이, 정철, 유성룡, 이항복, 이덕형, 이순신, 이원익 등 조선을 대표하는 인재들이 모두 선조 때의 인물이었다. 사실 이순신을 특별 승진시켜 종육품 현감에서 정삼품 당상관인 수군절도사 자리에 앉힌 것도 선조의 결단이었다. 이순신을 전라자수사에 임명한 것은 1591년 2월 13일인데 선조는 이런 명령을 내린다. 전라감사 이광은 지금 자원부대에 가자 하고 윤두수는 호조판서에, 이증은 대사원에, 진도군수 이순신은 초자하여 전라자수사에 제수하라. 선조의 명에 초자가 나오는데 이 말은 한꺼번에 여러 단계의 품계를 뛰어넘어 승진시키는 것을 뜻한다. 즉 특별 승진이다. 이순신은 종육품 현감으로 있다가 종사품 진도군수로 발령이 났는데 부임 전에 특별 승진을 시켜 정삼품 당상관인 자수사에 제수했으니 간관들이 반발이 있는 것은 당연했다. 이에 대해 선조는 이런 말로 반발을 무마했다. 이순신의 일이 그러한 것은 나도 안다. 다만 지금은 상규에 구애될 수 없다. 인재가 모자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이면 충분히 감당할 터이니 관작의 고하를 따질 필요가 없다. 다시 논하여 그의 마음을 동요시키지 마라.
선조가 1591년 2월에 이순신을 특진시켜 전라자수사에 임명한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내키지 않는 세자 책봉. 한동안 세자 책봉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그런데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생했다. 전쟁 중에 무슨 사태가 벌어질지 알 수 없어 세자를 책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전쟁 중에는 조정을 나눠야 하는 분조 사태가 일어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선조는 마음에 두고 있던 신성군을 세자로 책봉하지 못했다. 당시 신성군이 나이 불과 15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분조를 감당할 수 없으리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선조는 별수 없이 광해군 혼을 선택했다. 당시 광해군도 16살밖에 되지 않았으나 맏아들 임해군이 성격과 자질 문제로 제왕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선조의 판단이었다. 그래서 학문도 게을리하지 않고 총명하다는 평판을 얻고 있던 광해군을 선택했다. 하지만 선조가 광해군을 선택한 것은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이었다. 광해군을 선택했지만 선조는 여전히 신성군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전쟁 중에 변수가 생겼다. 선조가 내심 세자로 책봉하려고 했던 신성군이 피난 중에 의주에서 사망한 것이다. 이 때문에 세자 자리는 광해군에게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다. 하지만 선조는 여전히 광해군을 내키지 않아 했다. 적자 승계 과욕이 부른 참사. 1600년 6월 27일 선조의 왕비 의인왕후 박씨가 사망했다. 그리고 그녀의 3년상이 끝나자 선조는 1602년에 50살의 나이로 새 왕비를 맞아들였다. 선조의 두 번째 왕비가 된 여인은 김제남의 딸 인목왕후 김씨였다. 김씨는 당시 19살이었는데 그녀는 입궐하자마자 임신하여 이듬해 정명공주를 낳았다. 그리고 3년 뒤인 1606년에 선조가 오매불망 기다리던 적자를 낳았다. 젊은 망비에게 적자 영창대군 의를 얻은 선조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사실 선조에게는 서자 콤플렉스가 있었다. 그의 아버지 이초는 중종의 서자였고 그는 명종의 양자로 입적해 왕위를 계승한 처지였다. 말하자면 반개 승통이었는데 이것은 항상 그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왕위 계승만큼은 적자에게 하고픈 열망이 매우 강했다. 사실 인목왕후가 영창대군을 낳았을 무렵에 선조가 자주 아팠다. 때론 혼절할 정도였다. 그래서 머지않아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짐작하고 있었다. 그러니 영창대군에 대한 애정을 잘못 드러내면 그것이 곧 그 아이를 죽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늙음하게 낳은 적자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 무렵부터 조정에서는 적자인 영창대군에게 왕위를 잇게 해야 한다는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소복파에서 은밀히 그런 모의가 진행되었다. 그 모의 중심에는 영의정 유영경이 있었다. 하지만 선조의 병세는 날로 깊어졌다. 그 때문에 정사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1607년 10월에는 세자에게 섭정 명령을 내렸지만 유영경이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후로 선조는 유영경을 더욱 믿고 의지했다. 이렇게 되자 폐위될 것을 염려한 광해군은 유영경의 음모를 저지하려고 총력전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대북파와 손잡고 대북의 영수 정인홍에게 유영경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게 했다. 하지만 상소문을 접한 선조는 유영경을 옹호했다. 그야말로 세자를 폐하겠다는 내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난 셈이었다. 심지어 병관을 위해 온 광해군에게 이런 말도 하였다. 중국의 책봉도 받지 못한 주제에 왜 세자라고 하는가? 앞으로 문안하러 올 필요 없다. 선조의 이 말은 광해군을 세자에서 폐위시키겠다는 말이나 진배 없었다. 하지만 이 말이 자기가 그토록 아끼고 애틋하게 여기던 적장자 영창대군을 사지로 내몰 줄은 몰랐던 것이다. 선조는 광해군을 침실에서 내쫓은 지 며칠 만에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그리고 냉대받던 아들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자 그가 그토록 아끼던 적자 영창대군은 9살이 어린 나이로 생을 끝내야 했다. 적자 승계에 대한 아비의 지나친 욕심이 결국 적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선조는 임진왜란이라는 초유의 국난 때문에 전란기와 평상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왕입니다. 통치면에서 보면 선조의 재위 시절부터
주목할 만한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후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드러난 국가 지도자로서의 결격 사유 때문에 전반적인 여론은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특히 파천으로 대표되는 무책임한 면모와 이순신 해임 등 전시 무능 때문에 이미지는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제14대 왕 선조에 대하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